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도 여기 위원장님 우리 같은 장소에서 토론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네요. 원래 사실은 이 토론회가 2시에 다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에 또 다른 토론회가 잡혀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예, 사실은 올해 좀 의미 있는 해 같아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년이 됐고 사실은 10년 동안 아까도 용혜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8차례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정책적으로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고 매년 토론회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례를 별로 본 적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또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중앙공무원의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 안 풀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마지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지막 꼭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10년 차니까 이게 어떤 흐름에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지금 777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거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하고 또 올해도 역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정부의 관련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 서면으로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이 그 갭이 크지 않거든요.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당사자도 원하시는 거고 인사 담당하시는 분도 원하시는 건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연구를 하면서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그 내용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 선택제 자체가 이제 공직사회에서 도입이 되는 것은 이른바 이제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신공공관리의 등장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온 거죠. 미국이나 유럽, 이른바 얘기해서 레이건노미스나 대처리즘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8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부터 도입된 여러 가지 시장 원리들이 도입이 되고 또 유연한 근무 형태들이 도입이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늦긴 했지만 IMF 이후에 그게 급속도로 이제 좀 퍼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당시에는 고용률 70%, 고용률 70%의 핵심적인 정책 타겟팅은 사실은 그죠.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여성 노동자들을 사실 노동시장으로 다시 불러오는 게 가장 굉장히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사실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실업 문제나 구조조정, 여가 시간의 확대, 워라밸, 자아 실현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HRM의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은 오히려 우리가 아주 전형화된 그 근로 형태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까지 일하고 이게 오히려 예외적으로 인식될 만큼 워낙 다양한 시간 선택제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자. 라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6,400여 명이 채용되었죠. 하지만 이제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소속감이나 박탈감이나 또 이제 낮은 처우 때문에 임용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 워딩이 있잖아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인데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가장 핵심적인 고민거리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서 지방직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직에서는 2020년부터 이제 새롭게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한국의 단시간 근무제도라는 것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단시간에 대한 상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단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규직이고 낮은 근로 조건 이런 거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의 영역들은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가 가장 많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거 단시간을 그 통계를 낼 때 자발적이냐, 내가 원해서 단시간을 선택했냐, 비자발적인가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데는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요. 진짜 원해서 그걸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비자발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풀타임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또 파트타임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단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각의 차이를 사실은 뛰어넘어 보자 제대로 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건 도입 초기의 그 구상이라든가 고민의 지점은 결국은 시간에 비례해서 어쨌든 처우를 해주겠다 라는 거고, 임금도 그렇고 뭐 승진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취지대로 갔냐라는 고민들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단시간 근무제도의 개념 비교 같은 거 뭐 아주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간과 공무원도 뭐 관련 법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내용상으로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드리. 이게 제가 처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누구시고 시간 선택제 임기적 공무원 누구시고, 이제 어쨌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제 근로는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나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이건 사실은 서로 원화해서 이런 식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사이에는 리즈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처지 같은 것도 달라졌고, 육아의 부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10년이나 세월 동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뭐 굉장히 활발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찾아본 게, 영국에는 뭐가 돼 있냐면요, 시간 선택제가 공공부부 공무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는 거를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의 전체 지방 정규직 시간제 비율이 42.4%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작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확대하는 건데, 여기 제도적인 뭐가 있냐면은 자료 찾아보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40시간으로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40시간 할 수는 있는 거죠.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반해가지고 40시간 풀타임으로 바꾸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완전 꽉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토론회가 또 열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시간제 경력 고용 같은 것도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유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가장 고민스러운, 사실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야 원래 풀타임에서 전환되셨다가 또 가기도 하시고 뭐 고민이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풀타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토론회를 거쳐서 제도 바꿔가지고 이제 35시간까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공무원 연금도 사실은 처음에는 없다가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전일 때 전환할 때는 다시 공고가 나면은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민할 지점이 우리가 저도 외부에서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딱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오해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그냥 뭐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듯이 아름아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어요. 현장에서 분명히 여전히. 그러나 보시다시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규직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들이 추후에 저희가 사실시간을 늘릴 때도 매우 중요한 요구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고 논쟁이 된 게 입직 과정이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공채 봐서 들어왔잖아. 공기업에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근데 어떻게 그냥 바로 전환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이제 거기서 기인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오히려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경력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국가직에서는 경력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2007년 8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인터뷰를 거치고 사실 국가직도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 공무원의 현황들은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한 6,500분 정도가 입사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한 41% 정도가 퇴사를 한 상태고 지방직과 국가직이 지금 이제 일괄 채용을 폐지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 중에 가장 이제 당연히 우선시 되는 것이 당사자 의 시간 협의권을 미보장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제도가 도입될 때는 여기 행안부의 보도자료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행정안전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그렇죠?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블라블라 입건 예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꽉 막혀 있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보시다시피 여기 잠시만요. 이거 뒤로는 안 가나요? 참 어렵네요.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근무 시간을 강제하는 거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가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인데, 그냥 두 가지 옵션을 주고서 20시간, 35시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제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옵션의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부산 사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경찰 병원 같은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는 이제 강제로 35시간 근무와 3교대 근무를 강요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당초에 20시간으로 알고서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들이 저희는 20시간 좀 어려운데요. 35시간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20시간 좀 보장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부서 어쨌든 그 기관에서 결정한 건데 당신들의 그거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2명이 퇴사한 사례인데요.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 사례이지만 그래서 시간 선택권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초과 근무 1시간 공제에 대해서 이건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단시간이고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똑같이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결론은 안 난 상태로 이것도 최근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봐서 자료를 넣은 것인데요. 이 부분도 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동일한 단시간 근로자 간의 차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공공 부분에서도요. 그 시간제 노동자분들을 통상 노동자로 채용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의 페이버를 주는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저기 공무원 그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고민의 같이 좀 충분히 국민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직에서 오래 또 근무를 하셨고 그 조직의 특성이나 근무도 경력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의 페이버도 지금 주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해 볼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간 한정으로 시간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35시간으로는 다다음 달까지만 35시간이세요. 그 다음에 또 20시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실은 당사자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근무를 불가능하게 이거 사실은 시간 선택권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된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지급 기준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특수직무 수당은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5%에서 8% 5년 기준으로 5년 미만 5년 이상.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 10%까지 가능한 거죠. 법에서는. 그러면 10%까지 좀 확대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는 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장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관련 제도에서 지금 이제 시간 선택제 관련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기억하기에는 아마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두 분의 선생님 오늘은 같은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건 해야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하셨던지 하셨는데 모르고 있던지 하셨는데 모르고 있는 건 더 문제일 것 같고 안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도에 있는 건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게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실 모델 사용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토론자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의 하향 평준화는 사실은 국가직에 있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임용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에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약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아니 국가직도 좀 이렇게 당사자들이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오히려 지금 지방 공무원도 그냥 임용권자가 할 수 있게끔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요구사항하고 반대로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연히 제도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당사자 설문조사하고 지자체 의견 그리고 이제 인터뷰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설문조사는 지난 여름 전후해서 777명의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이고요. 시간 선택제를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육아의 문제가 이제 처음에 당시에 선택할 때 그리고 겸직이 또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전일제를 준비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시간 선택제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이 많기는 했지만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뭔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좀 같이 고민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일제 공무원들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한 8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차별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43.5%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승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전일제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전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차별이 있습니까? 할 때도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환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환 후에 1년 동안 주 40시간의 승진 연수 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분들도 가능한 40시간까지 또 근무가 다시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초과 근무 최대 가능 범위는 몇 시간입니까? 하니까는 뭐 엄청 많아요. 거의 맥시멈 다 채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를 상당 부분 하고 계시고 사실은 35시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은 다 초과 근무를 거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토론회를 할 때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처음에 출근할 때 불 켜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불 끄고 퇴근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인데 어떻게 풀타임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현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당사자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의 근거로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하는 전일 공무원의 업무하고 구별이 되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가 91%예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거의 10분 중에 9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시간선택제의 근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풀타임이 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적합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전일제하고 아예 같은 업무다, 뭐 이런 식의 거의 같은 이제 큰 흐름에서는 같은 결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계속 되어야 할까요? 하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40시간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당연히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쭈니까 전일제와 차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초과 근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시간 선택제 의미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다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은 다 하는데 또 보수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례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이 특수직무수당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더라도 전환을 원하십니까 하니까는 압도적인 수가 83.4%가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환되는 것이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하겠다, 전환을 신청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되게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책 홍보할 때는 다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인식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35,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5시간 일했다가 20시간으로 줄었다가 이건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인식을 당사자들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급여라는 것도 당연히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올랐다가 낮았다가 울퉁불퉁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초과 근무 등으로 해서 전일제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밑에 보시는 현실 빨간 글씨로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일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던 일을 가지고서 다음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는 그대로 같은 직무 그 내용들을 가져갔는데 그분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일을 하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40시간을 맡은 풀타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절반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당사자도 그렇고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고 다 고민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정책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겸직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의 의지하고 다르게 시간들이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20시간 하다 35시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예측의 불확실성인 거죠. 예측이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는 거의 겸직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인 행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임용권자의 의지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분들이 약간 섬처럼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지사회 100만 넘는 공지사회 내에서 몇천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지사회 전체에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노동조합 안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 안에서도 사실은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분들의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서 논의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약간 소외되어 계신 거죠.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곳들이 현장에서도 인터뷰하면은 같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도구적 인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좀 준비하면서 좀 이제 범주화 시키면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온 것인데 약간 거의 알바생 취급을 받는다든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뭐 현장에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나 서운한 감정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분들. 일하다가 좀 있으면 갈 사람인가 뭐 이런 인식들이 또 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몰입의 저하들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뭔가 직원분들하고 유대감이 좀 그러니까 정규직 풀타임 직원들 간의 그 유대감하고는 약간 다른 감정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감이 좀 낮고 약간 공허한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조직이나 나한테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나 화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인사 파트에서 되게 고민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이제 응답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서에 대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취합한 걸 받아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인 건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응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풀타임으로 그냥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으면 따르고 싶다. 따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굉장히 계속 지금 시계열적으로 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40시간으로 전환하는 거를 필요하다. 또 거기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중도 계속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하고 비교하면은 2024년도에 찬성이 43.9%에서 67.6% 늘어났거든요. 대상 응답자도 늘어나고 찬성 비율도 늘어난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현장에서 이 제도가 지금 지속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응답들이 있었다 정도를 말씀드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공무원도 증가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구분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다만 근무 시간 선택 범위를 단순 확대보다는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그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5시간을 하고 다 초과 근무를 다 하니까요. 본인이 원하고 전인은 이제 찬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2단계를 고민할 시기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당사자와 인사 담당자들이 다 공히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 시간 이후에 공백에 따른 부선의 고충 발생,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지점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기능직이 폐지되고 전직 시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합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능직은 시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능직은 들어오실 때 시험 보지 않고 들어오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이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나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 공무원 역시 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서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우리 백유시 원장님께서 저기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하셨던 핵심 멤버시기도 하셨는데 이거 같이, 근데 여기는 사실은 시험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전환이 됐거든요. 물론 전환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에요. 전환이 됐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뭐 통합된 데도 있고 다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필요성을 만약에 느낀다 그러고 그게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관련된 절차를 꼼꼼히 전환의 기준 같은 거 그리고 전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공무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라는 거 구성을 하고요. 거기는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평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규직 전환할 때 뭐 시험을 간단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놔뒀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또는 파견 용역, 이제 이거는 이제 간접 고용되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할 때 이것도 유사한 거예요. 노사정 협의회 라는 것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주고서 그거를 합당하게 했는지를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전환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정규직 전환할 때는 사실은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지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지금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도 작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절차들도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대로 뭔가 기준을 세워서 접근하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시간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원래 그 정책이 도입될 때 홍보했던 내용하고도 이게 부합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토론 시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수근무 수당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10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10년 초과되신 분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지금 뭐 당장의 이거는 일종의 징검다리인 거죠. 지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금 5%, 8% 5년 기준으로 주고 있는 부분들도 10년 지났으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10%도 10년 초과하신 분들한테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제 공무원 채용 시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문항들을,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좀 이제 차용해서 공무원들한테 또 적용해 보자 이런 의미로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통합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남아 계신 선생님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상의 일반 공무원제하고 흡사하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히 원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또 이제 올해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규정에서 이거 지금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론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깊이 고민하고 같이 지금 사실은 노동조합이라는 상대죠. 상대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고민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도 지금 마련해서 대안도 지금 내놓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논의 수기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응당하게 정부에서도 답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면서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